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드립니다. 급등 이후에 급락하면서 사실 주주분들이 굉장히 난감했던 그런 하루기도 했습니다. 물론 막판에 이제 뒷심이 생겨서 아랫꼬리를 길게 주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게 사실 외인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가가 더 치고 나갈 줄 알았지만은 다시 또 매도를 때리고 나왔어요. 네. 이 외인들이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왔다가 프로그램 매도로 나온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창구 동향 같은 경우를 좀 보면 매수를 했던 것보다 어저께 매수를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을 매도를 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별로 보면은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2만 주 샀다가 79만 주 정도를 털었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29만 주 샀다가 75만 주를 털었어요. 나머지는 다 국내 증권사들이 이제 매수를 한 거고, 그리고 외인 기관 개인 주체별로 보면은 개인들이 무려 155만 주나 순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외인들이 무려 161만 주나 순매도를 하고 그런 패턴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외인들이 많이 샀다 싶었는데 그 많이 산 거 이상으로 배를 매도를 때려버렸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죠?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나 매수, 네, 이 부분으로 보면 결국 외인들이 85만 주 프로그램 매수로 샀다가 결국 이제 프로그램 매도로 161만 주를 판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의 방향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측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왜 매수하고 왜 매도했는지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몇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여러분 일단 들으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스를 하기 좋아하는 HLB 쪽을 디스를 하기 좋아하는 어떤 그 게시판 같은데 글 쪽 보시면은 클래스 2를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진 회장이 시비를 발행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또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팅에서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클래스 1인지 2인지는 나중에 재심사 신청서 내야 그때쯤 가서 이제 판명이 되는데 클래스 2라고 이렇게 호도하는 디스하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죠? 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아직 모르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는 지난번에 그 HLB 생명과학 있죠. 네. 얘네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증자를 했는데 실제로 한 900억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시비 상환을 위해서 900억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한 600억대밖에 자금이 안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충해야 될 것이 한 300억대다. 그래서 어저께 HLB 측에서 시비를 한 300억대를 발행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어요. 뭐 요거는 좀 설득력이 있는 얘기죠. 두 번째 한 얘기는. 그렇게 일단 생각은 듭니다. 막 이런 얘기 글들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로 좀 말씀을 하나 또 덧붙여서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글로벌 빅파마 에브비라고 있죠. 에브비도 ABBV 951에 대한 CRL을 받았어요. 첫 번째 받았다가 이번에 두 번째 받은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HLB 리보캄넬리주맙에 대해서도 혹시 그럴 거 아니냐. 네, 이런 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작용이 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나쁜 재료만 끄집어내려면 한이 없죠. 그죠? 네, 근데 천하의 글로벌 빅파마 에브비 같은 경우도 CRL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HLB 엘레바가 CRL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게 무슨 그 엘레바 측에서 크게 뭐 잘못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항소제약건이고 항소제약이 그리고 그렇게 크게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신약 승인을 받다 보면은 CRL을 1, 2까지 받는 경우도 에브비 같은 경우는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나쁘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들이 주가를 좀 압박했던 요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 생각 없는 프로그램 매수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것이 결국 주가 급락의 요인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네 번째로는 프로그램 매매라고도 봐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작용이 돼서 이런 급등과 급락이 이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하튼 우리가 좀 껄끄러운 것은
개인들이 100만 주 이상을 들어온 것은 결국 이제 개인이 좀 물린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밑에서 잘 잡았다고 한다면은 아직 뭐 승부는 나지 않은 거지만, 여하튼 개인이 대량 매수를 한 것은 좀 기분 나빠요. 그리고 외인이 대량 매도를 한 것은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변함이 없는 것은 뭐냐? 7월 2일 날, 우리 시간으로 7월 3일 날 그 FDA와의 미팅에서 클래스 1 정도의 보완 사항을 받으면 일단 주가는 위쪽으로 가리라는 거죠.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 그 전에 뭐 카더라 통신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것은 우리는 이건 주가를 예측할 수가 없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7월 3일 날 FDA 미팅에서 클래스 1을 받을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등락을 좀 거듭한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결국 승인을 전제로 여러분들이 HLB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 소신을 지금 현재 버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끌고 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이제 차트만 봐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지만, 흔들다가 결국 21선 위에서 안착해서 마무리가 좀 됐어요. 막판에 뒷심은 상당히 좋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 창구 동향 같은 경우를 정확히 알 수 있겠어요? 지나간 창구 동향 분석도 어려운데 앞으로의 외국계 창구 동향을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프로그램 매도나 매수가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리버 캄넬리주마비 결국 클래스 1 정도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 총론만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그 총론 이전에 강론은 맞출래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대꾸복구를 우리가 어떻게 맞춰요? 그죠?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급등했다 급락을 하니까 좀 굉장히 아쉬움이 드는 하루기도 했지만, 그러나 최악은 당연히 피한 상태고요. 우리의 그 클래스 1에 대한 기대는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뭐 클래스 2로 돼가지고 이 건 때문에 밀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 가지 요인들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참 HLB가 주가가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흔들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거죠. 그거 큰 거 하나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10만 원 선까지는 매물 부담이 별로 없다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최대의 강점이 되고 있다 이거죠. 미팅 전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아직 절대 깨진 게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 잘 추스리시고요. 그리고 제가 긴급한 소식 들어오면은 HLB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소상히 신속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꼭 도와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니까요. 응원 문구 많이 보내주시고요. 초심을 좀 잃지 말고 기대를 좀 가지고 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하나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대박주 한 종목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 잘 들으시고 대박도 내시고 그러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박주 추천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6월 아닙니까? 6월이기 때문에 7월 달에 대박주를 우리가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월 달에 대박주를 7월에 하면은 그거는 이미 타이밍이 늦어버려요. 6월 달에 매수를 해서 7월 달에 대박을 낼 종목, 6월 달에 모아가서 7월 달에 대박을 낼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는 여러분들이 저가주 좋아하시죠? 저가주 좋아하는데 아주 극저가권은 아니고요. 1,800원에서 3,500원 상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도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만지려면 좀 작은 게 좋습니다. 400억 내지 2천억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그 차트를 보여주는 주봉 같은 경우 잠깐 보면 일단 선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봉 차트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시세 분출하기 직전입니다. 아직 차트만 봐가지고는 성숙되지 않은 차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요 재료를 가지고 올릴 겁니다. 재료를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갑자기 튀죠. 수급을 가지고 바닥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게 재료가 나와서 튈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모습은
우리가 절대 이르지 않습니다. 늦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모양 자체가 요런 정도 모양이거든요. 과거에도 등락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고 나갔었는데, 이때와 유사하기는 해도 제가 말씀드릴 건의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가 먼저 급등을 할 수 있어요. 이때보다는 좀 굉장히 빨리 위쪽으로 치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재료가 이미 나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6월에 매수를 해서 7월에 대박이 나기 때문에, 7월 달에 대박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 적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법안 시행이 이제 X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수순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지금 진입 적기 타입니다. 그리고 암만 주가가 좋아도요, 미리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는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해서 항상 난타 당합니다. 네, 그죠? 그런 미리 뜬 종목을 해서는 안 되고, 쌍바닥의 가격권에서 이제 분출하기 시작하는 그럴 예비 종목을 미리 사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생바닥권 가격대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이번에는 3더블 정도, 이 정도로 목표를 일단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걸 추천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정부 정책주들이 거짓말하는 거 보셨어요? 정부 정책주들은 확실하다 이거예요. 믿을만하다. 이런 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따라서 여기에 큰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책이 재탕3탕하는 정책이면은 의미가 없어요.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 나오는 정책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요건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냐면은 행정 재정에 대폭 지원을 합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전격 지원을 해요. 그리고 포인트는 법안 시행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법안 시행이 되기 전에 미리 잡아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 법안 시행이 된다는 거 보고 들어가시면은 벌써 늦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다. 가벼워서 쉽게 날아갈 가능성이 많고, 날아갈 수 있어야 우리가 대박을 내는 거니까,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이 번호로 대박, 대박이라고 문자만 주시면 돼요. 대박이라고 문자만 주시면 제가 매수 타이밍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매도를 할 시기에 정확히 매도를 해야 되잖아. 매도를 할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케어를 하겠습니다. 꼭 대박 문자 주시고 이 종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